봄입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들녘은 분주한데요. 별도의 양액 공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아주 튼실합니다. 나만의 이색농법으로 분홍을 꿈꾸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비법 전격 공개합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새로운 농사직서를 쓰고 있다는 소문 접수. 농장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메기들 사료주고 있습니다. 2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을 선택한 새내기 농사꾼 이종갑 씨입니다. 식물에 유용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키웁니다.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수조 안에선 메기떼가 유유자적 논일고, 그렇다면 혹시 바다 농사꾼? 물고기만 키워도 되지만은 물고기가 배설한 그 아모니아를 유기물들이 분해해가지고 채소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채소는 그 물을 먹고 성장하고 또 그 물을 정화해서 다시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선순환 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자연 친화적 농법이란 말씀. 저희 양어장에는 11개 수조가 있습니다. 3개 수조는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조가 3개가 있고요. 식물하고 관계없이 양어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조가 또 8개 있습니다. 고기에게는 사료도 중요하지만 산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용해 장치를 통해서 물과 산소가 서로 용해되어서 물고기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 걱정도 없다는데요. 직원이라야 딱 2명. 저희 딸입니다. 딸이 저희 농장의 마케팅 담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든든하지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물 상태만 맞춰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농업용수도 절약된다는데요. 수질 측정하고 계시나 보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오늘 뭐 수질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산소도 괜찮고 pH도 괜찮습니다. 오늘 물 상태 양호합니다. 산소하고 pH가 중요하니까 예. 매일매일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이상이 생길 때에는 또 바로바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와 식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양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과학원에서 기술 이전을 한 업체로서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을 아쿠아포닉스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로 키운 채소 얼마나 잘 자라고 있을까요? 산소를 넣고 나서부터는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뿌리 상태가 더 양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사육수가 넘어오면 그 안에도 에어레이션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플락 물이 계속 어느 한쪽에 이제 가라앉지 않고 예.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귀농 준비만 3년,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귀동량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식재한 거에 비해서 성장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뭐 뿌리 상태도 보니까 문제없이 잘 생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목은 트렌드에 맞춰 선택했다죠. 식생활이 수고하면서 샐러드 채소를 많이 찾더라고요. 착하고 네. 고소하고 단맛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물고기가 키운 친환경 상추.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상추보다는 달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주문 접수와 택배 배송 등 온라인 업무는 딸이 맡고 있고요. 뭐 꽃을 선물 받은 것 같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단맛과 그리고 식감이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잘 먹는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블로그나 인스타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지인 소개로 주문 주시는 게 제일 많습니다. 아버지 종갑 씨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부문을 맡습니다. 얼마 전부턴 지역 로컬 푸드점에 납품도 시작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관내에서
물고기로 키운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들어와서 고객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식구들 모였을 때 또 다 같이 모여서 고기 파티 하는데 한 번 더 써 먹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다시 작업. 새내기 농사꾼에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데요. 흙과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는 씨앗은 더 성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종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보기에는? 네, 모종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신기술이지만 씨 뿌리기 같은 초기 작업은 농부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상추가 씨앗으로 발화되고 나서 지금 육모로 성장한 과정입니다. 육모로 성장한 이후에 정식한 과정인데 이제부터는 애기 상추가 어른 상추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막 알려진 친환경 농사기술 아쿠아포닉스. 앞으로 농가에 더 많이 보급할 예정인데요. 비전과 가능성도 궁금하시죠? 바이오플라 양식 기술 기반의 아쿠아포닉스는 양액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비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친환경 물고기로 무농약 식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과 양식 산업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소득도 올리고 그야말로 미래형 농사기술이란 의미입니다. 예, 저희 친환경 채소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희 친환경 채소를 다 한 번씩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채소 우리가 최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뜯다는 농부. 흙의 가치를 배워가는 종갑 씨의 포부와 꿈도 응원할게요. 오늘 힘내서는 당진시 초락도리를 찾아왔습니다. 농촌마을이 코로나에 무슨 영향을 받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맘때쯤 도시락 싸들고 체험학습 오는 아이들, 나디로는 관광객으로 북적북적한 우리의 체험마을들이 올해는 썰렁한 봄을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 힘내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힘내소 가소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코로나19로 체험객의 발길이 끊긴 농촌 체험마을로 갑니다. 호수와 바다, 산이 맞닿은 아름다운 이곳 당진 푸레기 마을에 와봤습니다. 앞에 나와 계시네? 저분들이신가? 마을 분들이 앞에 또 나와 계시네요. 우리가 소해라서 저렇게 이라서 소모자네. 와. 그것도 괜찮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힘의 상징이에요. 아니 황소가 아니라 저는 힘내소. 아시네요. 예. 나잖아요. 힘내소. 반갑소. 마을의 자랑 초락도 약속과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당진 푸레기 마을입니다. 여기는 원래 섬이었나 봐요. 그렇죠. 섬이죠. 섬이에요. 여기 완전히 섬이에요. 이 대호방조제 이게 1980년대 초에 대호방조제가 막혔거든요. 그 전에는 나룻배를 타고 다니는 섬이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섬이 아니었어. 육지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원래 섬일 때부터 사셨던 분들이신 거예요? 예, 섬일 때부터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네, 섬에서 살았어요. 1980년대 대호방조제가 건설되며 섬마을은 육지와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오지 주변에 넓은 곡창지대가 형성됐습니다. 풀잎 하나가 떨어져 섬을 이뤘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이곳 푸레기 마을은 지난해 농촌 치유 체험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마을의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여 드립니다. 먼저 치유 과학실에서 혈압과 스트레스부터 측정했습니다.
체험마을에 이런 장비들과 이런 공간이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진에서 작년에 저희가 치유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당진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장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본이 대체적으로 뭐 균형 있고 정상 범위에 속해 있는데 피로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힘내서가 여기저기 응원만 하고 다녔는데 내가 힘들 줄 몰랐네. 그러게요. 치유마을에 왔으니까 피로도도 좀 낮추고 스트레스 지수도 날려버리게 우리 한번 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즐기러 나가볼까요? 가시죠. 힘내서 갑시다. 치유 프로그램에 앞서 왜 프레게 마을이 치유 체험 마을로 딱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비밀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해안 해풍 맞고 자란 자연 100% 초락도 약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쑥과는 차이가 있어요. 진짜 쑥쑥 컸네요. 그건 식용쑥이고 이거는 약쑥은 키도 훨씬 키우고 이렇게 큰 것을 1년에 2번, 어떤 경우는 3번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제품도 만들어요. 농축액도 만들어서 팔고 판매하는 게 있고 무슨 그 찜질 약수찜 하는 그런 제품도 만들고. 한국인들은 욕을 하며 피로를 푼다고 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조격 체험장입니다. 철학도 약속물에 발을 담그니 노곤노곤해지더라고요. 좋네요. 좋지요. 좋아요. 따뜻한 기운이 발끝에부터 쭉 올라오고요. 네. 향도 좋고. 약숙 말린 거 있고요. 라벤더 오일도 들어갔고 약숙 추출물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갔기 때문에 조격을 하면은 피로가 금방 풀리고요. 조금 있으면은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조금만 앉아 있어도 땀이 여기서 송송송송 나와서요. 굉장히 몸이 가뿐하고 가벼워요. 지금 이렇게 힘내서 혈색도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얼굴이 아까보다 훨씬 더 얼굴이 더 빛나네요. 그렇죠. 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속까지 개운하게 정화할 차례. 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철학도 약숙 차 테라피인데요. 차 한 잔에 몸 챙김, 마음 챙김까지 여러분께도 2번, 3번 추천합니다. 야, 약숙 핸드워시를 만들고 약숙 저격으로 온몸의 피로를 쫙 풀고 따뜻한 약숙 차 한 잔까지 하니까 말 그대로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역시 이 마을은 치유 프로그램 체험 마을이 맞네요. 좋아요. 여러분도 약숙해줘. 약숙해줘. 오케이. 프레게 마을의 치유 프로그램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보드랍게 내 손을 지켜주기 위한 필수품 약숙 손 세정제 만들기. 제 손으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약숙 핸드워시네요. 그렇죠. 잘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요? 쭉! 와, 요즘에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손 자주 씻어라 그 얘기인데 특히나 또 여기는 또 약숙이 들어가서 더 좋겠네요. 그렇죠. 약숙 추출물이 들어감으로써 피부 뭐 재생 효과도 좋고 그리고 보습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일반 우리 약숙 핸드워시보다는 좀 더 촉촉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거니까 그렇죠. 또 믿고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향도 좋아.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비우고 온다고만 생각하시나요? 싹 비웠으면 이제는 건강하게 채울 차례입니다. 우리 콩으로 만든 영양 만점 두부 만들기 체험 시간입니다. 이렇게 체험객들이 와서 맷들을 돌리면서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체험객들이 없는데 두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체험을 해서 이게 두부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갔고서요. 주민들이 옆 동네에서도 두부를 좀 사 먹었으면 했어요. 오늘이 우리 장터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터에서 팔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 두부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이제는 체험이 없더라도 장터에 내다 파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와. 스트레스 쫙 풀고 새로운 기운으로 힘내서답게 일손을 도와봤습니다. 돌리고 돌리니 흥도 저절로 돌더라고요. 달리다 달리다 맷돌
돌리 우리 동네 가수 나왔네. 가수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참 그런 거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내놓기만 하면 순삭한다는 푸레기 마을 두부. 이곳 푸레기 마을에 오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두부 만드는 과정을 가르치며 공부도 하고 완판 두부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니 이만한 득템이 또 있을까요? 웃고 즐기며 체험하는 사이 드디어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겠죠? 네. 원래 두부는 묵은 김치하고 먹는 거예요. 푸레기 마을 우리콩 두부 말캉말캉하면서도 부서질 듯 부서지지 않는 두부의 식감 최고죠. 고소한 두부에 묵은지까지 얹었습니다. 야, 맛있네요. 우리 철학돌이 푸레기 마을이 약수만 유명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약수뿐만 아니라 그 콩이며 그 초락도 고사리, 고구마 등 각종 농산물들이 많이 나와서 맛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부른데 슬슬 산책 한번 해볼까요? 산책 좋죠. 한번 나가보시죠. 나가보시죠. 산의 진미 후에 바라보는 푸레기 마을의 절경. 철학도 치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치유 숲길 걷기입니다. 허젓한 산책로를 따라 산 정상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넓은 서해바다와 평야, 호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저도 마음이 탁 트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푸레기 마을에 와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이런 것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활기찬 마을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 우리 마을에서 치유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객은 줄었지만 농촌 체험 마을들은 도시민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 철저히, 접촉은 최소화, 우리 농촌으로 안전한 힐링 여행 계획해보세요. 추억 머금은 태교가 다시 눈을 뜬다. 때론 전통적으로, 때론 이국적으로 잊혀진 공간에서 알거리, 볼거리 풍성한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난 폐교들의 화려한 변신을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가을 마을을 걷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특별한 학교, 풍서초등학교 자리를 활용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여기는 원래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였었는데 도청 안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서 학교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 그리고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맞춤형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데 나름 애를 썼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교실. 40년간 수집한 문헌과 유물들의 가짓수만 해도 수만 점. 고대에서부터 근현대까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안동의 댐도 생기게 되면서 많은 유물이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자료 수집을 좀 열심히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수십 년 전부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수집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전시된 자료는 100%가 제 개인 자료입니다. 이 자료 수집에 제 인생 전부를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학교의 모습은 그대로 조화롭게 꾸며진 박물관에는 2자리 국번호로 시작하는 추억의 간판도 있고요. 인쇄와 관련된 전시실에서 금속 활자와 소형 인쇄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억 속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여기에 김생 글씨가 상당히 여러 권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퇴계 선생이 문인들을 대동하고 청량산을 출입하면서 퇴계 선생이 청량산을 아주 좋아하셨죠. 그건 20여 년 전에 해남까지 유출이 됐어요. 그것을 알고 제가 돌아가신 김경태 선생하고 같이 해남을 무려 3번을 갔습니다. 아주 상당히 사연이 깊은 그런 이 애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책과 관련된 전시실, 퇴계 문집, 초간 목판본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 1300년 간행된 고려본자전 대자예부 운약, 서해 유성룡 선생의 문집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서 원래 초간 권문회 선생이 중국에 갔더니 운부군옥이라는 백과사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게 없는가?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다가 앞에 대동이라는 이름을 더 붙여서 대동운부군옥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따지고 보면 끝말잇기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옆쪽에 있는 배자예부 운약은 이름 그대로 운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 시험을 보려면은 반드시 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안동의 향토사학자로 불리는 무구 권영록 관장. 많고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도 아직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오늘 한 바퀴 둘러보셨지만은 이젠 자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계기가 되면은 시나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이제 기증을 하고 도청, 신도청의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안동 시민들과 함께 좀 더 문화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공부하는 공간, 교육하는 공간 그렇게 박물관을 이끌어 나갈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기획전을 해서 박물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에서 현대까지 가장 안동다운 박물관, 시간을 품은 이곳은 역사문화박물관이었습니다. 전통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박물관을 지나 이번에 도착한 곳은 문경.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연수를 중남미 지역에서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취미로 조금씩 잉카마야 관련 유물을 수집하다가 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해서 우리 일반 대중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전시 공간을 찾던 중 우연히 이 문경까지 오게 돼서 이곳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잉카마야 박물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어쩐지 생소한 그 이름 잉카 마야. 때 빼고 광낸 나무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지구 반대편 잉카 마야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 과테말라와 주 볼리비아 대사를 마치고 정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는 가보니 마야 문명의 본거지였어요. 그리고 볼리비아는 잉카 제국이 발원한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잉카 마야 양 지역의 대사로 일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잉카 마야 박물관으로 했습니다. 볼리비아, 과테말라 등 중남미에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해온 김홍락 관장. 직접 살아오며 느낀 문화를 한국에도 전파하고자 30년 동안 모아온 골동품과 그림을 세상 앞에 공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꾸민 저 개인 기록물이 전시된 외교관 방입니다. 여기 이 방을 만든 목적은 사람들이 왜 대사가 시골에 내려와서 박물관을 하고 있느냐, 저를 오히려 유물로 간주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차라리 젊은 청소년들이
나는 잉카 제국의 외교관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밑에서 잉카 마야 문화 역사 공부하고 여기서 외교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 잉카 제국의 대사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 애들에게 20년 후에 꼭 진짜 외교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찾아오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마야 문명은 고대 멕시코 및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번성한 인디어 문명을 뜻하고요. 잉카 문명은 남미 페루 고원 지방을 중심으로 번영하였던 인디언 부족이 세운 문명이라는 뜻. 어른들에겐 오랜 향수를, 아이들에겐 이국적인 새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박물관. 저는 이 제규어를 타고 있는 인물상이라는 토기입니다. 잉카 마야에서 제규어는 신성한 동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상의 신으로 숭상하던 제규어를 타고 있으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실력자로 생각됩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박물관. 미처 몰랐던 잉카와 마야 문명에 대해 새로운 지식까지 채워갈 수 있는 곳. 화려한 색채와 투박한 모습 속 잉카 마야인들의 씩씩하고 기계 넘치는 문명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드넓은 4첩형 부지를 활용한 캠핑의 성지로도 입소문 자자하다죠. 학교 종이 땡땡땡!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추억 속 학교 건물이 배움 가득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때론 전통적으로, 때론 이국적으로 만나본 폐교의 변신. 그 주인공은 바로 박물관이었는데요. 나른한 봄, 볼거리, 즐길거리, 알거리 가득한 특별한 박물관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가 어디에서 어디로 번져나가는지,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막아야 되는지 이러한 작전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드론. 화재 현장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화재 현장에 드론이 뜬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농업, 건축, 드라마와 영화, 최근에는 배달 음식까지 정말로 이 드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곳 재난에 대비하는 소방본부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화재 현장에 드론이 떴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자고요. 160만 충북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곳은 충북소방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항상 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구조도 해주시고 화재 진압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소방서에 오면은 뭐 여러 차를 보긴 했지만 이 차는 처음 보는데요? 이 차량은 저희 충북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소방드론 영상 관제 차량입니다. 영상 관제 차량이요? 네. 화재 현장뿐 아니라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북 소방본부 이동형 소방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소개합니다. 우와, 모니터가 진짜 많은데요? 차량 안에는 관제 시스템이 구축된 관제실이 있었는데요. 각종 재난 상황에 드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상 수신 컴퓨터와 원격 제어 장치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떤 역할을 해요? 네. 이 차는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운영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드론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작전 회의도 하고 다양한 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소방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화면은 저희가 출동했던 지난 1월 19일 날 증평군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 때 드론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차량에서 보는 그 영상과 이 공중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세가 어디에서 어디로 번져나가는지,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막아야 되는지 이러한 작전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평 화재 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그 드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소방 드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종 화재 현장에 그 소화탄을 장착한 드론이 출동을 해서 공중 진화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요. 그 유해화학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스를 탐지해서 그 안전구역을 설치한다든지 그 대피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러한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충북 소방본부 소방 드론입니다. 자, 드론 이륙. 우와! 야! 우! 하늘 높이 올라간 소방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이랍니다. 와, 드론이 올라가니까 막 차가 여기 몇 대 있는지 다 보이고요. 오, 줌을 하니까 저희가 보이네요. 우와, 와, 여기에요, 여기. 신속기동팀 박상인 소방유의 드론 운용 실력을 좀 볼까요? 능숙한 조작으로 전후, 좌우 자유롭게 드론을 조정합니다. 소방 드론 정말 든든하네요. 충북 도내에는 6대의 소방 드론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12대의 드론이 각 소방서에 한 대씩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게 각 소방서에서 드론이 운영되게 되면 저희 신속기동팀과 이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 드론 운영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맡게 되고요. 충북 소방본부의 드론 활용 능력은 전국 최고 수준. 탁월한 드론 운용 능력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이랍니다. 소방서에서도 드론이 뜬다! 충북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 사고에 대처하고 있다는데요. 충주시에서도 산불 예방과 진압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 충주시청에 드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있네요. 네. 여기서 드론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이거 산불 진화 지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또는 또 경사도가 높아서 현장이 보기 어려운 그런 지형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산불이 전개되는 상황 이런 걸 알아보고 또 나머지 그 뒷불 진화 때 뒷불이 어디 있는지 또 숨은 불은 어디 있는지 잔불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이런 거를 감찰하게 됩니다. 이곳은 산불 종합 상황실. 우리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곳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산불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지난 3월 23일 그 산불이 발생했고 수안보모인 온천리 산 40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뭐 1박 2일 정도 그 산불 진화를 하느라고 전 직원과 우리 진화대원 모든 분들이 나가서 진화 작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산불 화재 때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인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드론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제 시스템 작업을 예산을 좀 반영해서 내년부터 한번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드론. 이 드론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드론 전문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각종 재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을 구비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드론이 진짜 멋있고 굉장한데요? 드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 드론을 가지고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이제 시설물 안전 점검 그리고 이제 재난 상황에서 드론으로 실시간 영상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서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각종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특수 임무 장비를 탑재한 고성능 드론과 이동 관제 차량을 활용해 각종 공공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줌 카메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실종자 수색이나 그리고 이제 재난 상황의 산불 현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제차를 이용해서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현장과 재난 현장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드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될 거라는데요. 특히 공공안전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관제 시스템을 좀 확대를 해서 인공지능과 접목을 시키고 드론과 융합을 시켜서 제가 늘 꿈꿔왔던 그런 시큐리티 산업 쪽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보안 활동을 펼쳐보는 것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 드론이 뜬다! 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에 드론이 뜨고 있습니다. 가기 힘든 곳을 가고 보기 힘든 곳을 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드론이 뜹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재난 현장에 드론이 뜬다. 신라 화랑들의 꿈과 도전. 하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하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역사를 뮤지컬로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에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렸어요. 즐겁게 잘 봤습니다. 역사 속 이야기에서 만나는 청춘들의 성장 대서사시. 2021 새롭게 시작된 경주 브랜드 공연을 소개합니다. 용화향도 모두의 검, 하나의 나라. 찬 기파랑가, 바실라, 에밀레, 그리고 첫 번째 창작 뮤지컬 월명까지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경주 브랜드 공연을 펼쳐온 정동극장. 2021년 두 번째 창작 뮤지컬인 용화향도로 돌아왔습니다. 경주 브랜드 공연 용화향도는 신라 진평왕 때 김유신의 첫 전투인 낭비선 전투를 재조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유신을 따르던 당시의 화랑 낭도 집단을 용화향도로 불렀었는데 그 용화향도의 활약상과 감동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단순히 김유신의 이제 일대기를 다루기보다는 용화향도와 김유신이 그 낭비선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김유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이제 꿈과 사연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용화향도는 국립정동극장 경주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창작 뮤지컬인데요. 이번 작품의 연출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연출 기법을 더 많이 중점을 두기보다는 당시 화랑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20명의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들한테 더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와 각자의 사연을 더 많이 들려주기 위해서 인물 그 자체로 무대 위에 이제 보여주는 데 더 많은 연출적으로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 세트나 의상 그리고 조명이 좀 많이 화려하게 변화하는데 이제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 작품 같은 경우 이번에 고정형 무대 세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대 세트는 고정이지만 이제 각 씬이 바뀔 때마다 배우들이 그 세트를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그 배우들이 움직임에 따라 그리고 배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라서 그 공간이 어쩔 때는 전투장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술집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숲속 훈련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뮤지컬하고는 다른 이제 시각적인 기법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은 연습이 한창인데요. 약 100분간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로 짜릿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뮤지컬을 이끌어갈 배우들을 직접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용화향도에서 김유신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도하입니다. 용화향도에서 김유신은 과거의 가야의 출신으로서 현재 신라의 화랑으로 과거의 뿌리와 현재에서 고민을 하는 인물로서 화랑들을 이끄는 낭도 집단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화향도에서 김서연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정영일입니다. 네, 제가 용화향도에서 맡은 김서연 역할은 김유신의 아버지로서 신라 시대 때 가야 후손으로서 약간 서러움을 많이 받았지만 유신과 함께 그 화랑 집단을 만들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용화향도에서 춘추 역을 맡은 우종웅입니다. 춘추란 역할은 족벌 사회로 이루어진 신라에서 거기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유신을 만나서 검과 뜨거운 열정을 함께 팍 나눈 뒤 진정한 벗이 되고 함께 꿈을 꾸며 신라를 바꿔가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는 역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용화향도에서 천관 역을 맡게 된 최지수입니다. 천관이라는 역할은 처음에는 되게 좀 베일에 쌓여있는 알 수 없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극이 전개될수록 김유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인물로서 몰락한 가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주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극을 이끄는 주연 배우들이 뽑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저의 역할에 대해서 인상이 깊은 장면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의 첫 등장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술집의 주인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왁자질걸 술 마시자 이러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고상하게 나와서 이제 주인 냄새를 이렇게 폴폴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가장 각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과 만명의 어떤 첫 만남 씬이 생각보다 조명이라든지 어떤 무대에서의 효과가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이 돼서 항상 이 작품에서는 그래도 그 장면이 좀 제일 아름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향도라는 그 씬이 제게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랫말 중에 있는데요. 나 하나의 뜻은 한없이 작고 그치만 모두의 뜻은 가장 크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의 힘은 나약할 수 있지만 같이 모두는 강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공연 예술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점에서의 어떤 의미도 통했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한데 이겨내보자라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넘버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용화향도라는 넘버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작 뮤지컬 용화향도는 지난 3월 30일 첫 공연을 시작해 공연장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공연 하이라이트 미리 만나볼까요? 가야 출신 인재들을 너무 중용하시다가 자칫 소신들을 적으로 돌리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싸움에 임하면 물러섬이 없으며
소리와 함께 오늘 공연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연기, 음악, 무용 이 세 개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 같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 없이. 네. 함께 같이 하자는 게 저는 되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 상황도 그렇고 뭔가 친구랑 같이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게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경주 브랜드 공연 뮤지컬 용화향도 많이 보러주세요. 경주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 경주 브랜드 공연 용화향도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관객들을 만납니다. 경주에 오신다면 멋진 공연 한 편 보고 가세요.